노다지 썰전. 로봇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 바로 감속기입니다. 이 감속기라는 게 로봇팔이 머리카락 한 올을 집어 올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정밀하게 움직이도록 오차를 거의 없애주는 초정밀 부품인데요. 오늘 저희가 다룰 기업 SBB 테크는 이 하모닉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한 그런 기술 강소 기업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2022년 상장 이후에 이 주력 사업이던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혹독한 시간을 보냈죠. 이제 회사는 2026년 세 자릿수 매출 성장을 통해서 화려한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오늘의 쟁점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SBB테크가 이 재무적인 어려움을 딛고 방산과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아서 로봇 산업의 주역으로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신사업의 구체적인 성과와 또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글쎄요, 저는 그 의견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성장 잠재력이라는 청사진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회사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거든요. 상장 이후에 계속 실적이 부진했고 또 현재 10%대에 불과한 공장 가동률 그리고 불투명한 자금 조달 계획까지 이 모든 리스크를 고려할 때 2026년에 그 장밋빛 전망은 아직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 주장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SBB테크의 미래를 밝게 보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과거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했고 또 미래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확보했기 때문이거든요. 과거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 아니 약점이라고 해야겠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는 겁니다. 네, 매출 구조가 편중되어 있었죠. 네, 매출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에 들어가는 그 베어링에서 나왔으니까 반도체 경기가 꺾이니까 실적도 함께 꼬꾸라졌던 거죠. 하지만 2025년 현재 상황은 정말 180도 달라졌습니다. 우선 본업인 베어링 사업이 반도체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서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특히 작년 4분기부터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300mm 웨이퍼용 베어링 납품이 본격화되면서 이 분야 매출만 벌써 작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네, 꺼져가던 엔진이 다시 힘차게 돌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방산과 모빌리티라는 쌍발 엔진을 추가로 장착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이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같은 국내 최고의 방산 기업들의 감속기를 공급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했고요.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나올 대형 프로젝트들입니다. 2026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라고 부르는 무인 포탑 시스템 사업이 2건이나 대기 중입니다. 이건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서는 국방의 핵심 무기 체계에 깊숙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모빌리티 분야의 성과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즉각적입니다. 국내 대기업의 차세대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에 들어가는 스마트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모터와 감속기, 제어기가 통합된 모듈을 단독 공급하게 됐습니다. 당장 2026년 2분기부터 양산이 시작되는데요. 향후 4년간 예상되는 매출만 300억에서 4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현재 회사 전체 매출의 몇 배에 달하는 규모예요. 이처럼 안정적인 기존 사업의 부활과 폭발력 있는 신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이 두 가지를 볼 때 2026년 세 자릿수 성장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말씀하신 그 성장 동력들이 기대된다는 점은 저도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현실의 숫자로 바뀌기까지 회사가 버텨낼 체력이 있는지부터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시간과 돈의 싸움이거든요. 2022년 상장 당시에 약 75억 원이었던 매출이 2023년, 2024년을 거치면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네, 그 점은 아픈 부분이죠. 그렇죠. 그 기간 동안 회사는 이제 미래를 보고 김포공장 증설하고 연구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매출은 줄어드는데 고정비랑 연구개발비는 계속 나가니까 2023년과 2024년 영업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회사 스스로도 공식적으로 흑자 전환 예상 시점을 202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 2년은 더 적자를 감내해야 한다는 뜻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돈을 벌지 못하는 공장입니다. 현재 김포 공장의 연간 감속기 생산 능력이 5만 대에 달하는데 실제 가동률은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비싼 기계를 들여놓고 90%는 그냥 세워두고 있다는 뜻이죠.
회사의 손익분기점, BEP 달성을 위한 최소 매출이 약 16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지금 가동률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회사 측에서는 내년 사업 운영과 투자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을 의미할 수 있고 어느 쪽이든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명백한 위험 신호임. 하지만 그 지적은 타당합니다. 재무적 어려움과 낮은 가동률, 분명히 회사가 풀어야 할 숙제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위기가 아닌 더 큰 도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통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이든 미래를 위한 투자 없이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투자가 실질적인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 그 변곡점이 언제 오느냐인데 저는 그 시점이 바로 내년 2026년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시죠? 당장 내년 2분기부터 모베드 프로젝트의 양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가 외부에서 부품을 상당수 조달해서 조립하는 방식이라 이익률 자체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매분기 적자에 시달리는 회사 입장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안정적인 매출이 꾸준히 발생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소식이죠. 이는 회사의 현금 흐름을 극적으로 개선하고 재무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또 국내 최고 대기업의 차세대 모빌리티 플랫폼의 핵심 구동 모듈을 공급했다는 레퍼런스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이거든요. 이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또 다른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이나 로봇 기업으로 고객사를 확장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되는 것이죠. 외형 성장을 이끌고 내실을 다질 발판이 마침내 마련되는 셈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오히려 그 점이 가장 큰 함정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익률이 낮은 매출이 과연 오아시스가 될 수 있을까요? 갈증을 잠시 해소해주는 링거 주사는 될 수 있겠지만 회사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보약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진짜 돈이 되는, 즉 이익률이 높은 사업은 말씀하신 방산 프로젝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들의 본격적인 양산은 2026 하반기, 그것도 연말에나 시작될 예정이잖아요. 그렇다면 모베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내년 2분기부터 방산 매출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거의 반년 이상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 기간 동안 모베드 프로젝트 하나만으로 10%에 불과한 공장 가동률을 의미 있게 끌어올리고 회사를 흑자 문턱까지 이끌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결국 진짜 돈을 벌기까지의 그 기나긴 죽음의 계곡을 어떻게 건널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2027년에야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회사 측의 보수적인 전망이 더 현실적으로 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 공백기에 대한 우려는 저도 이해합니다만 기술 경쟁력이라는 핵심 변수를 간과하고 계십니다. SBB테크의 하모닉 감속기는 단순히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데 그치지 않아요. 현재 이 시장은 일본의 H사가 글로벌 점유율 60-70%를 차지하는 사실상의 독과점 구조입니다. 그런데 SBB테크는 이 H사 제품과 비교 테스트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입증하면서도 판매 가격은 70%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절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 설계를 미세하게 변경해주는 커스터마이징 능력과 빠른 납기 대응은 H사가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강점입니다. 국내 굴지의 방산 업체들이 비싼 일본 제품 대신 SBB테크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력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통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의 한 스카라 로봇, 즉 수평 다관절 로봇을 만드는 기업에 제품 테스트를 진행해서 1차를 통과했습니다. 이 로봇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처럼 빠르고 정밀한 반복 작업에 주로 쓰이는데 이런 까다로운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있다면 말씀하신 공백기를 메울 추가적인 수주를 얼마든지 따낼 수 있다고 봅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만 시장은 기술력과 가격만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죠. 일본 H사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브랜드 신뢰도와 글로벌 네트워크는 그야말로 철옹성입니다. 글로벌 로봇 제조사들이 이미 수십 년간 검증하면서 자신들의 시스템에 최적화해온 일본 부품을 사용하다가 단지 가격이 30%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리스크를 감소하고 한국의 신생업체 부품으로 쉽게 교체할까요?
핵심 부품 하나를 바꾸는 것은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다시 검증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1차 테스트 통과가 물론 의미 있는 진전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곧바로 수백 수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양산 수주 계약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의 10%대 공장 가동률이야말로 기술력은 있지만 아직 시장의 냉정한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철옹성에 이제 막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을 뿐 성벽을 무너뜨리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 관점은 다소 정체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로봇 시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변혁기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이죠.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필두로 전 세계가 인간형 로봇 개발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는 보통 30개에서 40개의 감속기가 들어갑니다. 기존 산업용 로봇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봇들은 가격 경쟁력이 매우 중요해요. 모든 관절에 비싼 하모닉 감속기를 쓸 수는 없죠. 바로 이 지점에서 SBB테크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어떤 점에서 말이죠? 이 회사는 고정밀이 필요한 어깨나 허리 관절에는 하모닉 감속기를,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덜 요구되는 팔다리에는 가격이 저렴한 유성 감속기를 조합해서 공급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성 감속기 라인업까지 확보를 마쳤고요. 심지어 로봇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기존의 무거운 스틸 소재 대신 가벼운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한 감속기까지 개발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미래 시장의 판도를 읽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한 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야말로 이 회사의 가장 큰 잠재력 아닐까요? 그 미래 비전은 너무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비전을 줬다가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도 SBB테크는 선제적인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에 나섰다가 매출이 따라주지 않아서 적자폭만 키웠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열리지도 않은 휴머노이드 시장만 바라보며 현재의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과 텅 빈 공장이라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천안에 추가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계획 역시 모베드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회사의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방증이죠. 네.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버텨낼 체력이 부족한데 자꾸 미래에 대한 투자만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국 또다시 외부 자금 수혈, 즉 유상증자 같은 방법에 의존해야 한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 주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또 다른 리스크의 시작일 뿐입니다. 현재의 생존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계획 없이 미래 비전만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SBB테크는 반도체라는 단일 산업에 묶여있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방산과 모빌리티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을 양 날개에 장착했습니다. 내년 2분기부터 숫자로 증명될 모베드 프로젝트와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고수익의 방산 프로젝트는 회사가 목표로 내건 세 자릿수 성장의 확실한 기폭대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 독과점 시장에 균열을 낸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그리고 휴머노이드라는 거대한 미래 시장을 내다보는 경영진의 안목은 이 회사를 단순 부품사를 넘어 글로벌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 이끌 것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재무적 어려움과 낮은 가동률은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기 위한 움츠림의 시간이자 과도기적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SBB테크가 가진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이 현실의 이익으로 증명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고 험준합니다. 2027년에나 가능한 흑자 전환 목표, 10%에 불과해서 막대한 고정비를 유발하는 공장 가동률, 그리고 회사가 스스로 인정한 추가 자금 조달의 필요성 등 눈앞에 닥친 재무적 리스크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장밋빛 청사진을 믿기 전에 지금 회사가 서 있는 위태로운 현실을 먼저 냉정하게 평가하고 생존 전략을 확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때입니다. SBB테크가 다가올 로봇 시대의 핵심인 정밀 감속기 기술을 보유한 우리 산업에 매우 중요한 기업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그 원대한 비전과 냉혹한 재무 현실 사이에서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연 SBB테크가 약속대로 2026년을 제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고 이 죽음의 계곡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지 그 여정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